그러면 이제 다 보긴 그렇고 하나만 보겠습니다. 61번을 보겠습니다. 신탁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신탁 등기 시 수탁자가 갑과 을인 경우 등기관은 신탁 재산이 갑과 을이 합의인 뜻을 기록해야 된다. 맞았습니까? 신탁 등기의 경우 수탁자가 수인일 때는 신탁의 목적이라는 공동의 목적이 있으니까 합의 등기. 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신탁의 수탁자가 수인일 때는 공동의 목적이 없습니다. 그냥 등기부에 이름만 올려놓을 뿐이에요. 공동의 목적이 없으니까 공유등기. 그렇지. 2번 등기관이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 된 뜻의 등기와 함께 신탁등기, 말서등기를 할 경우 하나의 순위번호를 사용한다. 왜요? 하나의 신청 정보로 신청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순위번호 하나 쓰고 있죠? 다 하나의 신청 정보로 신청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네. 3번 수탁자의 신탁등기 신청은 해당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설정 등기 보존 등기, 이전 등기 또는 변경 등기 신청과 동시에 신청해야 된다. 맞습니까? 여기서 말씀드렸죠? 이거는 한 건의 신청 정보가 되니까 동시 신청이고 동시 신청이 되니까 접수번호도 같을 테고 손해번호도 같은 번호를 쓴다고 했습니다. 이거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4번 신탁재산의 일부가 처분되어 권리 이전 등기와 함께 신탁 등기, 변경 등기를 할 경우 각기 다른 순위 번호를 사용한다. 맞았어요? 틀렸어요? 맞죠? 네, 틀렸죠? 네. 권리 이전 등기와 신탁 등기, 변경 등기는 한 건의 신청 정보로 신청한다고 했죠? 그래서 순위 번호가 같은 번호를 쓰는 겁니다. 똑같은 문제를 반복해서 내고 있어요. 5번 신탁 등기, 말서 등기 신청은 권리 이전 말서 등기나 수탁자의 고유 재산으로 된 뜻의 등기증과 함께 한 건의 신청 정보로 일괄을 해야 된다. 따라서 순위번호를 같은 번호 쓴다고 했죠? 네. 그래서 거의 다 그렇게 풀려요. 지금 다 한 겁니다. 신탁 등기에서 출제된 어려운 걸 다 한 거예요. 알 듯 말 듯 하죠? 다 아셨어요? 아, 그럼 대단한 거죠. 아주 대단한 겁니다. 63번 가겠습니다. 전세권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보통 각종 권리에 관한 등기는 민법 지식이 있으셔야 돼요. 먼저 전세권 등기 용익물권이죠. 맞습니까? 따라서 신청 정보에 반드시 기록해야 될 내용은 용익물권이니까 부동산 전부뿐만 아니라 일부에도 설정이 가능하죠. 따라서 범위를 반드시 기록해야 되고 두 번째 전세금은 전세권의 성립 요소죠. 전세금을 반드시 기록해야 되고 세 번째, 이 전세권 등기는 목적이 정해져 있습니까?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정해져 있어요? 안 정해져 있는데 그 부동산을 점유해서 용도에조차 사용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목적은 없어요. 지상권과 지역권과의 차이점이에요. 지상권은 용의물권이니까 범위가 있어야 되죠. 맞습니까? 또한 이 지상권은 목적이 정해져 있다고 했죠. 뭡니까? 공작물 기타, 건물 기타 공작물 소유 목적. 두 번째, 수목의 소유 목적. 그래서 그 지상권은 목적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상권은 목적과 범위를 반드시 기록해야 되고 지역권도 용익물권이니까 범위가 정해져 있죠. 그 다음에 지역권도 목적이 정해져 있죠. 통행을 목적인지 조망을 목적인지 용수가 목적인지 목적이 정해져 있고요. 그리고 유역지 표시도 한다고 했죠. 근데 이 전세권은 목적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전세권 등기 신청 정보에 반드시 기록해야 될 내용은 두 개예요. 전세금과 범위. 네. 그 다음에 1번 보시면 수개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 설정 등기 할 수 있습니까? 네, 당연히 할 수 있죠. 네. 한 사람이 3개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데 3개의 부동산 전부에 대해서 다른 지역에 전세권 설정할 수 있죠. 네. 5개 이상일 때는 공동 전세 목록이라는 거를 공동 전세 목록이라는 게 작성이 됩니다. 5개 이상일 땐. 그다음에 2번 공유 부동산의 전세권을 설정할 경우 그 등기 기록에 기록된 공유자 1,000원이 등기 의무자이다. 이것도 대단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지문인데요. 여기에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는 갑 3분의 1, 을 3분의 1, 병 3분의 1 이렇게 공유 부동산입니다. 이때 갑은 자신의 지분에 대해서 A에게
전세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3분의 1에 대해서 전세권 설정할 수 있습니까? 네? 지분의 개념은 여기 무수히 많은 점들로 구성되어 있을 때 이 점을 확대하면 이렇게 나눠 갖는 게 지분이라고 했죠. 갑, 을, 병. 모든 지분은 이렇게 나눠 갖는 것이 지분의 개념이었습니다. 갑, 을, 병. 모든 지분은 이렇게 나눠 갖는 겁니다. 모든 점들을. 갑, 을, 병. 맞습니까? 그런데 갑이 자신의 지분에 대해서 A에게 전세권을 설정하게 되면 요 A는 갑의 지분에 대해서만 사용 수익해야 되는데 이게 가능하다고 했습니까? 불가능하다고 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지분에 대한 용익권 설정은 금지되어 있다고 지난 시간에 강조를 드렸는데 표 기억 안 나세요? 나시죠? 네. 그럼 이건 어떨까요? 갑을병 전원이 전체에 대해서 A에게 전세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까? 이건 가능하죠. 그럼 이 A는 이 부분도 사용 수익하고 여기도 사용 수익하고 여기도 사용 수익할 수 있죠.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건 할 수가 있죠. 그럼 이때 전세권 설정 등기가 이루어질 때 등기부자는 누가 되는 겁니까? 갑을병. A는 뭐가 되는 겁니까? 등기관리자. 이건 가능해요. 그렇겠죠? 그래서 지분권자가 자신의 지분에 대해서만 전세권 설정은 못합니다. 하지만 지분권자 전원이 부동산 전체에 대해서, 즉 자신의 지분 전부에 대해서 전세권 설정은 가능해요.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네. 이건 굉장히 의미가 있는 지분이고요. 그래서 공유자 전원이라는 문구를 좀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3번 등기원인의 위약금 약정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할 때 이를 기록한다. 전세권 등기는 위약금 약정 등기가 가능합니다. 민법에 근거 규정이 있어요. 그런데 이 위약금 약정 등기는 주등기일까요? 부기등기일까요? 부기등기. 약정 등기는 무조건 부기등기입니다. 동일성을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약정 등기는 무조건 부기등기라고 했죠. 그 다음에 이 4번이 대단히 중요한데요. 전세권이 소멸되기 전에 전세금 반환 채권의 일부 양도에 따른 전세권 일부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게 네? X예요? X 맞아요? 네, 맞습니다. 이것도 전세권의 민법 지식이 좀 확고하다면 쉽게 알 수 있는 건데요. 여기에 이러한 부동산이 있습니다. 소유자는 을에게 전세권을 설정해 줍니다. 전세권이 설정되고자 한다면 세 가지 요건이 충족이 돼야 돼요. 첫 번째, 전세권 설정 계약이 체결돼야 되고, 오전에 말씀드렸죠. 두 번째는 뭡니까? 전세금이 지급돼야 됩니다. 전세금이 지급돼야 되고, 세 번째, 전세권 설정 등기까지 이루어지게 되면 을은 전세권을 취득하게 될 겁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이 을은 또 하나의 채권도 발생하죠. 뭡니까? 이 전세금 지급은 완전히 을이 갑에게 준 겁니까? 네? 전세금은 전세기간이 종료가 돼서 전세권이 소멸하면 이 전세금 돌려줘야 되죠. 따라서 이 을은 전세금 반환 채권도 갖는 겁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민법에서 하셨을 텐데. 그래서 이 전세금의 기능은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하죠. 첫 번째 뭡니까? 차임의 변칙적 지급 방법.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목돈이죠. 달달이 월세 냅니까? 안 냅니까? 안 돼요. 대신 이 목돈에서 나오는 뭐가 있습니까? 이자. 그 이자가 차임의 역할을 하게 돼요. 따라서 차임의 변칙적 지급 방법이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 손해배상을 담보하죠. 만약에 이 을이 저 부동산을 사용 수익할 때 망가뜨린 경우가 있다면 전세금으로 이거 충당해 버리죠. 손해배상을 충당합니다. 또 뭐가 있습니까? 민법에서 안 하세요? 처음 들어보세요? 아, 괜히 얘기했다. 네, 괜히 얘기했다는 생각이 마구 듭니다. 네. 이 전세권은 두 가지 성질이 있는데 뭐가 있을까요? 네? 두 가지 성질.